안녕하세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입니다. 오늘은 제 방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스케줄이 좀 많아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만한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방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문화센터나 아니면 상담에 관한 어떤 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적들을 가지고 상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쉽게 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뭔지는 정확히는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 양육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담 전공자이기 이전에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정서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서 아이를 출산해서 정서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전까지는 엄마들이 정서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힘들다 싶으면 그랬구나, 네가 그랬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 정말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정서 중심으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엄마의 불안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제부터 주로 하는 말이 너 공부 다 했어? 라는 거, 너 숙제 다 했어? 핸드폰 좀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엄마들이 다 뭐든지 해결해 줄 것 같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엄마는 나의 마음보다는 내가 숙제를 다 했는지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엄마하고 있는 것이 싫은가 봐요.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이게 심리적 산소라고 하죠. 심리적 산소,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마음의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는 느낌만큼 답답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부모님하고 같이 있느니 친구랑 같이 있는 것이 더 재밌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고 하니까 점점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하고 있느니 내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는 친구들하고 이제 놀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사로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한 이제 9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성장을 시켜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고 활발하게 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연히 자기가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가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그 말을 듣고 좀 내심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공부하라는 소리를 잘 하지도 않고 학원 가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정작 우리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었나 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사실 큰 딸인데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근데 큰 딸로서 자기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패밀리 스트럭처, 가족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심리 기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밝고 명랑하게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참 많아요. 사실 친구들이 많은 것만큼 내면의 능력이 좋은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하고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상태로 성장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아이로 가라기를 바라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정작 마음은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담을 주지 않기를 잘했다, 그나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앉아 있어. 안 바뀌었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작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 잘 되면 엄마가 좋냐, 네가 좋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참 숨이 콱콱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 그런 멘트, 이런 멘트들이 좀 마음이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엄마의 꿈을 대신 이루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먼저 그 마음을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다 엄마 좋은 거냐, 네가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고요. 이 부모님들이 많을수록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우리 애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 문제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해서 하시는 질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상담사로서 대답해주기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먼저 엄마가 마음의 안정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 있는 사람은 아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편안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이게 행동 전략이죠. 마음이 안정감이 있으면 행동 전략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 날마다 들쑥날쑥하고 불안성이 강하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심리적 안정감 없이 무조건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전한 울타리. 부모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들을 다 슈퍼맨처럼 해줘버리게 되어지면 당장은 아이 입장에서는 달콤한 것 같고, 엄마 아빠는 뭐 큰 것을 해준 것 같아서 마음에 어떤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되어질수록 독립성이 좀 약한 상태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모 양육이 엄마 아빠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오는 양육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가 받은 대로 사랑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면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의 스타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은 나의 자아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좋은 엄마, 여기서 엄마라는 것은 꼭 엄마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빠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냥 적당히 좋은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상관계 심리학자인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적절히 필요할 때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것이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이지,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장은 좌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김승현 박사의 상담TV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아이들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보면은 좀 반가워서 더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세현 박사 상담TV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